반갑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가 김민준입니다. 굴리치학개론 자산관리 특집 2탄, 그 두 번째는 왜 분산투자로 저축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50%는 지출을 하고 50%는 저축을 합니다. 혹시 아직도 50%를 저축 안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자, 우리는 왜 저축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분산투자로 자산을 모아야 할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흥미롭게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저축을 왜 할까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돈을 모으기 위해서. 2번, 돈을 쓰기 위해서. 그동안 상담을 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1번, 돈을 모으기 위해서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2번, 돈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저축으로 돈을 모은다라는 고정관념을 바꿔야 합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저축은 돈을 쓰기 위해서이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자,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살 때, 주택을 마련할 때 노후 대비용으로 저축을 하고 많은 부자들은 돈을 가치 있게 쓰기 위해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좋은 것을 기부도 하고 말이죠. 즉, 저축이라는 것은 나의 삶이 더 행복하고 가치 있도록 돈을 이용하고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행복 추구는 단기적인 행복과 장기적인 행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저축을 기간에 따라 분산 투자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2030 세대에게 결혼이라는 행복을 위해서는 결혼 자금이 필요하고 당연히 결혼을 위한 자산을 모아야 합니다. 4050 세대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 생활이라는 행복을 위해서는 노후 자금이 필요하고 당연히 노후 생활을 위한 자산을 모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키워야 하는 신혼부부의 입장에서 갓난 아기일 때의 분유값, 기저귀값 등 양육비, 그리고 그 아이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이 되었을 때의 학원비, 대학교 등록비, 생활비 등 교육비. 그렇다면 앞에 말한 양육비와 교육비 중에 어떤 자금이 더 많이 들까요? 당연히 후자인 자녀 교육비가 양육비에 비해 최소 3배 이상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기가 1살일 때 이미 19년 뒤에 학자금 지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지출을 해결하기 위해서 1년 정도의 단기 적금을 20번 했다 깼다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20년을 스트레이트로 쭉 저축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이 역시 당연히 후자가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이와 상황에 맞게끔 지출을 위한 저축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축은 결국 인생의 행복이라는 지출을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각각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나이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같은 저축을 한다면 목적에 맞는 저축을 하며 인생의 이벤트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5대 이벤트인 결혼, 자녀 양육과 교육, 주택 마련 자금, 비상 자금, 노후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기간을 나누어 분산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단기 저축은 은행을 활용하고 중장기 저축은 보험사를 활용하여 시기별로 목적에 맞는 자산을 차근차근 형성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내 나이에 맞는 내 상황에 맞는 저축을 하고 있는지, 내 저축은 포트폴리오 없이 그저 남들 하는 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저축으로 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자, 더 늦기 전에 자산관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인생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